안녕하세요, 에드맘입니다. 오늘은 엄마표 공부를 시키는 데 있어서 보통은 이제 뭐 설명을 해주시거나 커리큘럼 잡고 내가 뭐 나만의 교재로 뭐 이렇게 수업을 해주신다거나 이제 이런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뭐 있으실 수도 있겠죠. 뭐 전직 교사나 뭐 강사 출신의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러실 수도 있지만 쉽지는 않은 거죠,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은 평범한 엄마라면 이제 문제집을 가지고 수학 같은 경우는 기본 응용 심화 뭐 이렇게 3권이나 4권으로 풀린다든지, 혹은 인강을 한번 듣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문제집을 한번 풀린다든지, 아니면 엄마가 뭐 간단하게 활동 교구나 활동 교구들을 통한 활동, 아니면 교구가 없이 그냥 말로 하는 활동, 그거를 통해서 이제 개념 설명을 좀 해주고 그거에 관련된 교과서 익힌 문제,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문제집, 이런 식으로 보통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흔한 경우는 이제 엄마가 설명까지 해주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뭐 아이가 하나인 경우는 또 모르겠지만 아이가 2명, 3명인 경우에는 또 그것마저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아마 문제집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간다면 그 문제집을 채점을 한 후 그 문제집의 그 파트별, 그러니까 최상위 같은 경우는 레벨업, 레벨 테스트, 그리고 레벨업 테스트, 그리고 하이 레벨, 이런 거에 대한 정답률까지 따로 정답률 내주는 것까지, 단원별 그리고 분야별 정답률 내는 것까지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답률까지는 안 내고 그냥 기본 응용서 풀리고, 그다음에 이제 최상위 S 이렇게 풀리고, 그다음에 최상위까지는 제가 못 풀리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가, 다른 아이들은 모르겠는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최상위를 좀 어려워해서, 재학년 최상위라고 해도 좀 어려워했었어요, 저학년 때는. 지금은 그래도 곧잘 푸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밑바탕을, 베이스를 탄탄하게 깔지 않은 상태에서의 최상위는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밑바탕을 촘촘하게, 연산을 굉장히 꼼꼼하게 꾸준하게 계속 쌓아 올린 경우, 사고력으로 탄탄하게 다지고 수학에 좀 많은 공과 시간과 노력을 들었던 아이 같은 경우는 다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 나는 엄마표로 아이랑 같이 수학을 시작해 보겠다라고 하면 절대 최상위가 안 풀리거든요. 이거는 그 아이가 뭐 머리가 좋고 정말 뭐 영재급 이상이다라고 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이제 문제를 전혀 풀어보지 않고 수학적으로 그런 연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려운 거를, 그렇게 엄마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또 그렇게 전문가가 아닌 엄마랑, 그다음에 공부라는 건 사실 하기가 어렵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노는 게 더 좋지 공부하는 게 더 좋진 않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를 앉혀놓고 최상위를 풀린다? 이거는 좀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단 아이를 앉히는 것도 그러니까 아이를 앉혀서 공부를 해야 된다,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거 자체로도 사실 챌린징인데, 게다가 그 시간을 내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것도 챌린징이고, 근데 게다가 그 문제를 푸는 게 어려운 문제다, 나는 잘 공부를 해본 경험이 없는데 그 교과서 이상의 수준의 어려운 문제다라고 하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상위를 그래서 저는 못했고, 기본 응용과 최상위 S 정도로 이렇게 했던 경우예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제가 끌고 가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데, 일단 진도가 안 나가는 게 제일 크더라고요. 진도가 안 나가고, 그다음에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일단 어떻게 얘를 줘야 될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이거를 뭐 지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힌트만 주고 넘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예 그냥 아이에게 맡겨야 되는 건지조차도 잘 감이 안 오고, 그리고 아이도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저는 하다가 중도에 학원의 도움도 좀 받았었고, 과외도 했었고, 지금은
일단 뭐 엄마표는 아니고요. 이제 학원에 도움을 받지만 제가 집에서 같이 백업해주는 정도,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어 같은 경우도 보통은 이제 학교 교과서를 읽어보는 경우, 그러니까 읽어보고, 그 다음에 학교 교과서 관련된 평가 문제집을 풀어보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문학과 비문학 문제집을, 독해 문제집이죠. 그거를 이제 풀리는 경우가 있겠는데, 국어는 뭐 특별하게 우리말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아주 어렵거나 너무너무 난해하거나 이제 이런 거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적 집에서 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리고 아이들도 크게 부담은 없어 하는 것 같고요. 수학에 비해서.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집에서 하기가 부담이 없는 대신에 수학과 영어를 하느라 국어는 사실 뒤처지는 게 아니라 뒷전이 되기가 쉽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사회랑 과학 같은 경우도 보통은 문제집에 의존을 하겠죠. 교과서 아니면 교과서를 읽고 뭐 그거에 대한 마인드맵을 그려본다든지, 교과서를 읽고 필기를 해서 정리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스스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예요. 아니면 엄마가 옆에서 코칭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수학이랑 국어, 영어에서 사회과학까지 봐주기는 사실 쉽지 않은 문제 같고, 그래서 가장 간단한 문제는 평가 문제집을 풀어보거나 아니면 그것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로 한자나 독후 활동이나 글쓰기 정도의 활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엄마표로 했을 때는 보통은 문제집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는 이 방법이 잘 됐다 잘못됐다 그거는 얘기를 하지 않을 거고요. 오늘은 그 잘잘못을 떠나서, 그러니까 그 방법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일단 떠나서, 일단 집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그 정도라는 걸 가정했을 때 좀 조심해야 될 거, 혹은 좀 지켜야 될 부분, 이것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가 느끼는 한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그 아이가 부족하면 당연히 후행을 해야 돼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밑에 단계에 뭐가 빠져 있으면 그 위에 단계로 채울 수가 없거든요.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밑에를 넘어갔어도 그냥 어려운 것도 할 수가 있거든요. 순서가 크게 상관이 없는데, 수학 같은 경우는 특히나 단계적인 성격을 크게 띠기 때문에 어떤 단계를 뛰어넘어서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를 못하고 곱하기를 절대로 못하잖아요. 곱하기 나누기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밑에 단계를 차근차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학은 후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목적을 확실하게 띄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확실하게 띄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이 이래요. 원칙이 일단 밀리면 안 돼요. 엄마표에서 문제집을 따라갈 때 학교에서 하는 거, 그것을 약간 살짝 예습 정도의 느낌으로 가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두 단원 뭐 며칠 정도씩 뒤처지는 거는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사실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습을 해주는 거는 복습을 해주는 건데, 이것이 이제 교과서로 따라가 줄 때는 그러니까 바로바로 그날 따라가 주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하루 전에 예습을 해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제일 좋고, 그러니까 예습을 하거나, 그 다음에 그게 제가 봤을 때 예습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한 단원 정도 복습. 근데 두 단원 이상 떨어지는 거는 절대 비추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더 빨라지는 건 상관없어요. 더 빨라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느려지면 이게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늘어지면 반드시 이것을 또 못하게 되거든요. 중간에 따라가는 것이 힘들거나 버겁거나 또 하기가 싫어요. 아이가 뒤쳐졌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또 하기가 싫고 포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집을 풀 때는, 그러니까 심플해야 돼요. 뭔가 내가 오늘 해야 할 거에 대해서 책상에 딱 그것만 놓여져 있어야 되고, 어떤 다른 자질구레한 것들이 같이 나와 있으면 안 되고요. 목적이 분명하고 클리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가 해야 하는 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그 미션을 끝내야 되는 거, 그것을 목표로 잡으시고 절대 밀리지 않는다, 처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시고 반드시 예습으로 이렇게 나가시고 방학 전에 끝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혹시 방학 때까지 끝내지 못했다고 하면 방학 때 끝나기 전까지는 다 끝나셔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방학이 끝나고 나서 개학 후에까지 절대로 늘어지지 않게. 만약에 지금 2학기잖아요. 그러면은 1학기 때 했던 문제집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했다. 근데 방학 때도 노느라고 못했다. 그러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는 스톱을 하시고 2학기 거를 새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사실은 초등학교 그거 한 학기, 그러니까 수학의 경우는 좀 따로 말씀드릴 건데, 수학은 왜냐면 단계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그 전 거를 이해 못하면 다음 것이 이해가 힘든 학문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다른 문제고요. 다른 과목들 같은 경우는 그 전 과목, 전 문제집, 전 학기 거에 집착을 하다 보면 못 끝내요. 그거를 다음 학기 걸 또 못해요. 그래서 결론은 하려는 이유는 사실 습관 잡아주기, 그리고 학교에서 생활 잘하기, 학교에서 이해 잘하고 돌아오기, 이런 게 목적이시라면 그 학기 거를 충실하게 하는 항상 그 느낌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 전에 했던 학기에 대한 문제집은 최대한 그 전 학기가 끝나기 전에 다 끝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더 일찍 끝나면 끝날수록 좋고, 일찍 더 미리 풀으셔서 선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빠른 예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밀어붙여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여유 있는 커리큘럼을 만들어 놓으시면 아이가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그리고 내가 뭔가 지금 잘 되고 있다, 잘 되어지고 있다, 이제 이런 느낌을 엄마랑 아이가 같이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같이 가졌을 때, 같이 뭔가 협동해서 우리가 잘 이루어내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는 것이지, 자꾸 미뤄지게 되고 방학이 끝났는데도 1학기 거를 또 아직도 하고 있다? 그러면 아이도 엄마도 하면서 내가 뭘 좀 못했네,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구나, 뭔가 약속이 잘 안 지켜졌네, 이런 느낌이 계속 들면서 주저하게 되고 또 자신감도 잃게 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좀 미련을 버리고 전 학기에 대한,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사실은 미련을 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늘어지지 않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으셔야 되겠죠, 엄마가. 그래서 부지런함이 여기서 또 필요한 거예요. 엄마의 부지런함. 아이보다 엄마가 한 발짝 먼저 일어나서 먼저 준비를 해주셔야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물론 그런 아이가 되면 제일 베스트지만, 그게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 시킬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못하는 아이라고 해서 안 시킬 것 같으면 이렇게 노력을 하지도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좀 부족한 아이지만 엄마가 도와줘서라도 같이 해내게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이 맞을 것이고,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사실 이거는 아이의 어떤 의지를 기다린다라고 하면 언제 그 의지가 생길지는 그건 아이마다 다 다른 거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는 아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의지를 갖게 하기 위해서 저는 같이 노력을 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되게 간단한 내용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처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좀 놓치실 수 있는 문제 같아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아이 문제집을 풀리실 때, 그러니까 보통 엄마표로 하실 때 문제집 풀리시는데, 특별한 경우, 목적성을 띠는 경우가 아니라면 절대 후행은 하시지 마시고, 약간의 예습의 개념으로 미리미리 풀어보시고 방학 전에 그 학기 거는 끝내셔라. 그리고 부지런하게 다음 학기 거를 미리 꺼내서 준비하고 또 끝내고, 이제 이런 게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문제집을 여러 권을 사서 막 욕심을 부리고 이거 저거 하겠다라고 하면은 망하게 되고요. 한 권이라도 제대로 착착착착 할 수 있는 느낌을 아이랑 엄마랑 같이 느껴보시는, 꼭 그런 기분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